2차 함수의 뜻 가장 중요하죠.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각각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의 학습 목표는 2차 함수의 의미를 이해한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함수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옛날에 배웠어요. 함수는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은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사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함수가 어려울 거예요. 함수의 의미,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 뭐 대학교에 가서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계산만 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 의미를 알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확실히 의미를 아는 게 훨씬 더 쉽게 함수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씩 정해지는 x, y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두 수의 관계, x, y의 관계인데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만 정해져야 돼요. 하나씩만. 우리가 배웠던 게 1차 함수, 먼저 배웠던 거를 좀 기준으로다가 설명을 하면은 1차 함수 우리 뭐였냐면 1차 함수는 기본 형태는 y는 ax 더하기 b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니고요. 1차 항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y는 2x 더하기 1 같은 게 있다. 이걸 보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해봐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y는 1이 나와요. x에다 1 대입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y는 3이 나오고 x에다 2 대입하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y는 5가 나와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x의 값이 0, 1, 2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정해지는데 몇 개씩만 정해지죠? 하나씩만 정해집니다. 이게 그냥 함수예요. 특히나 얘는 식이 1차식이었으니까 1차 함수가 된 거예요. 그럼 2차 함수는 뭐겠어요? 식이 2차식이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가면,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또 이해를 좀 더, 함수 자체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하나 더 설명을 하면은, 어떤 통에 숫자를 넣으면은 곱하기 2가 돼서 나온다고 그런 통이 있어요. 이 통에 숫자를 넣으면 곱하기가 2가 돼서 나오는 거야. 2배가 돼서. 여기다 내가 0을 넣었어. 그럼 0은 2배 해봤자 0으로 나오죠? 1을 넣었어. 1 넣으면은 2로 나오죠. 3을 넣었어. 3 넣으면은 2배 했으니까 6으로 나오죠. 이게 함수입니다. 넣었더니 x값을 넣었어요. 지금 내가 여기다 x라고 써놨죠. 0, 1, 3, 뭐 x값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 지나고 나면은 곱하기 2가 돼서 그 값이 하나씩만 정해지죠. 이 나오는 게 y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는 다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x와 y의 관계식이에요.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함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얘를 함수식으로 나타내면은 x가 2배 된 게 y니까 y는 2x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얘가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나타내보니까 1차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하면은 뭐 함수식을 바로 떠올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 의미 자체는 x와 y의 관계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은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거다. 관계식으로. 그래서 그 함수식이 x에 대한 1차 식이면 1차 함수, 예전에 배웠던 1차 함수고 오늘 배울 2차 함수는 그 관계식이 x에 대한 2차 식이면 2차 함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탐구학습은 뭐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한 게 함수가 뭔지를 더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잘 못 알아듣는 학생들은 한 번쯤은 더 들어봐도 괜찮을 만해요. 함수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함수는 x와 y의 관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함수는 보통 다 식인데 그거는 그 함수식들은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얘처럼 y는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 이거 함수식입니다. 함수식. 함수식이라는 얘기는 x와 y의 관계식. 두 개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거. 그게 몇 차식? y는 x에 대한 2차식. 2차식이 나왔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2차 함수라고 부른다. 여기 보면은 y는 x에 대한 2차식이고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짐으로 바로 이게 함수의 의미입니다. 위에서 말했다. 하나씩 정해짐으로 즉 2차면서 함수니까 2차 함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차식이면서 함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2차 방정식이랑 차이를 보면은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a, b, c는 상수고요. 그래서 딱 식만 봤을 때는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는 0과 y의 차이예요. 0 대신에 y가 들어가 있으면은 함수, y 대신에 0이 들어가 있으면 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의미를 이해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에서 0 대신에 y가 들어가면 2차 함수야 라고 단순하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가장 좋은 건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 정 이해 못하는 학생들만 그렇게라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y를 fx라고 보통 많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 함수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y는 fx라고 나타낸다고 했죠. 왜 이렇게 보통 나타내냐면은 y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수가 아니고 x의 값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뭐 x의 2x 위에 있는 y는 2x 같은 경우는 x에 1 넣으면 2배에서 2가 되고 x에 2를 넣으면 4가 되고 10을 넣으면 2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x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니까 y는 fx 여기다 x를 넣어줌으로써 y는 x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도 변한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fx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함수 이름이에요. 뭐 fx라는 함수도 있고 gx라는 함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fx라고 나오면 그냥 y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크게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쓰면 이제 뒤에서 함수값 구할 때 조금 편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1차 함수에서 y는 2x라고 쓴 거랑 fx는 2x라고 쓴 거랑 예전에 배웠던 1차 함수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함수예요. 똑같은 1차 함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x에 1을 대입하면 y가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할 때 y는 그냥 2라고 쓰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x가 1일 때 y는 2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y는 그냥 2가 아니고 x가 1일 때 2니까. 이 표현으로 썼을 때는. 근데 이 표현으로 쓰면은 위에 말을 그냥 f1은 2라고 쓰면 끝이에요. 표기가 조금 더 간단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함수값을 구할 때. 어쩔 때 y 대신에 fx를 쓰면은 우리가 x가 몇일 때 y는 몇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이 f1은 2, 뭐 f2는 4, f3은 6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또 x에 대해서 x의 값에 따라서 y가 변한다는 의미도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y 대신 fx라는 기호를 많이 쓰는 거예요. 오늘 그냥 기본적인 거 많이 설명하고 가죠. 함수가 뭔지 제대로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차 함수, 2차 함수 비교해서 2차 함수가 뭔지 그건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거고 그리고 y를 왜 fx라고 쓰는지 또 fx라고 쓰면 편리한 점이 무엇인지 뭐 뒤에서 함수값 구할 때 또 편리한 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x라고 나오든 y라고 나오든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fx가 y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좀 부가적인 설명이 많았으니까 여기 문제 1번만 풀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뒤에 문제 풀고 또 그 다음에 y는 ax 제곱 그래프까지 어차피 우리 전 진도에 대한 진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 있게 하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을 보면은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래요. 1차식이니까. 1차 함수죠. 남자애는 얘를 봤는데요. 얘는 2차 식이에요. 2차 항이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인가 했는데 정리를 했더니 얘가 지워져요. 그래서 y는 x가 나와요. 따라서 얘도 1차 함수입니다. 우리 예전에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고 정리를 했죠. 얘는 한쪽에 y가 있고 한쪽에는 x가 있기 때문에 그 x가 있는 쪽을 다 정리했을 때, 다 계산을 했을 때 2차 항이 있어야만 2차식이 돼야만 2차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네들 풀어볼게요. 1번. 그러니까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6x-3x 제곱입니다. 자, y는 x에 대한 2차식 맞나요? 맞죠? 2차항이 있으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맞습니다. 2번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네요. x 세제곱이면 몇 차야? 3차죠? 네, 3차는 2차 함수 아니에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죠?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자, 얘 전개할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완전 제곱식 전개 이제 좀 빠르게 할 수 있죠? 정리할게요. 계산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정리 다 하면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나와요. x제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i에 대한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y에 대한이 아니고 x에 대한 1차식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아니에요. 자, 4번은 y는 뭐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누가 봐도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얘랑 얘는 맞고요. 얘랑 얘는 틀리고요. 예제 1번 보면은 다음에서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다음이 함수인데 식으로 함수를 이제 말로 설명을 해 놓은 거를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게 2차식이 되는지 2차 함수인지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x시간 동안 달린 거리입니다. 자, 시속 60km로 달려요. 시속은 1시간에 시속 60이라는 얘기는 1시간에 60km 간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1시간 가면은 60km 가고요. 2시간 가면은 120km 가고요. 3시간 가면은 180km 가요. y가 거리죠. 즉 y는 1시간 갈 때마다 다니는 킬로미터고 x에 대한 다니는 시간입니다. 1시간 갈 때마다 60씩 달리니까 y는 60x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물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식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시속 60의 의미 같은 거. 그런 거 알죠?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된다. 따라서 y는 60x고 얘는 2차 함수도 아니다. 1차 함수죠. 1차식이니까 2차 함수는 아닙니다. 2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사각형의 넓이 y 제곱 cm. 자, y는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죠. 정사각형이니까 가로랑 세로랑 같죠? 둘 다 x입니다. y는 x 곱하기 x, 즉 y는 x제곱이에요. y는 x제곱.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맞고 1번은 아니고. 보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이므로 y는 x제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함수를 말을 해주거나 뭐 함수가 뭔지 말을 해주면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 2번.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지 말하시오. 자,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둘레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반지름이 x입니다.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하죠?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죠. 지름 곱하기 파이. 그래서 2x 파이가 나와요. 넓이는 파이 r제곱. r제곱 파이가 나오고요. 여기서 r은 r이 아니고 x죠. 반지름이 r이 아니고 x니까 파이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둘레라 그랬으니까 y는 2파이 x가 돼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2파이 x. 지름 곱하기 파이예요. 그래서 얘는 2차식이 아닙니다. 얘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는 아니에요.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파이는 그냥 상수예요. 문자가 아니고 3.14 어쩌고저쩌고 그냥 상수. 무리수긴 하지만. 자, 꼭지점의 개수가 x인 정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자, 이 문제 내가 2차 방정식에서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이거 풀 때 이거 안 들은 학생도 있을려나?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언제 해줬냐면은 이 문제 풀 때 해줬어요. 5번. 저기 뭐냐 109페이지에 5번. 109페이지에 5번 보면 대각선의 개수가 14개인 다각형은 몇 각형인지 구하시고, 그때 내가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줬습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2분의 n 곱하기 n-3이에요. 이거 안 본 학생들은 한번 봐도 돼요. 이 문제 풀이를. 뭐 보면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4단 여기 넘어오면 꼭지점의 개수가 x개인 정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x-x 3개가 나와요. 이게 y라고 했으니까 얘가 y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가 나옵니다. 정리를 제대로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2분의 1, 2분의 3 따로따로 써주면. 따라서 2차식이 나오고 2차 함수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꼭지점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5개다. 그러면은 대각선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옆에 있는 거랑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어도 대각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랑만 이어야 대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5개지만 이어서 대각선이 나오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왜? 나 자신과 양옆에 있는 2개에서 총 3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만 이어서 대각선이 나오기 때문에 x에서 x-3을 곱한 겁니다. 총 꼭지점이 5개죠. 5개가 각각 몇 개씩 나와요? 각각 2개씩 나와요. 내 양옆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2개씩. 그게 -3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은 것과 반대쪽 여기서
이렇게 그은 것과 중복이 되죠. 항상 두 개씩 중복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알아두세요. 꼭지점의 개수가 x개인 정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y는 2분의 x 곱하기 x-3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식이 나오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학교 나왔을 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질문을 하면 당연히 답변을 해 줍니다. 자, 3번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건널비입니다. 자, 정육면체죠? 정육면체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래요. 그러면은 다 x란 소리입니다. 정육면체니까. 부피는 x세제곱인데 건널비는 또 다르죠. 건널비는 얘를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해서 그 건널비를 말을 하는 건데 전개하면 일단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4개가 6개가 나와요. 정사각형 6개가 나오고 그림이 참 별로네요. 이렇게 정사각형 그래도 별로네요. 정사각형 6개가 나오고 각각은 다 x예요. 그래서 넓이가 x제곱인 정사각형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정육면체니까 펼치면 6개인 거 알죠? 그리고 전부 다 모서리 길이 x니까 각 정사각형들은 다 x제곱이고 6개니까 건널비 y는 6x제곱이 나오고 얘는 2차 함수가 맞네요. 이렇게. 문제 좀 어렵나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그리고 정다각형의 대각선 개수 공식만 알면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식이 2차식인지 1차식인지만 구별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대각선의 개수 같은 경우는 공식을 알아두세요. 물론 왜 그 공식이 나오는지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2차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4x-5에서 f가 f-1을 구하시고 이거의 의미 fx에서 x 대신 뭐예요? x 대신 1 대입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즉 f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돼요. x 대신에. 그러면은 1 더하기 4 빼기 5가 나오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쉬워요. f-1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쉽죠? 함수값 구할 때는 fx라는 기호를 쓰는 게 더 간단하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f2와 f-1을 구하라 했어요. f2만 구해볼게요. f-2는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f2는 x 대신 2 대입하면 돼요. x 대신에 2 들어갔잖아. 그럼 2의 제곱 4 빼기 6 더하기 4니까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게 쉽죠? 함수값, 이게 함수값 구하는 겁니다. 관계 함수식에서 x가 몇일 때 함수값을 구하라 그러면 x에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거를 fx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면 f1, f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 3번 마찬가지 함수식 하나 줬고요. f3분의 1과 f2를 한번 구해볼게요. f3분의 1은 x 대신에 3분의 1 대입합니다.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요. 똑같이. 대입해요. 계산합니다. 1 빼기 2 더하기 1 0 나오네요. 0 이렇게 f2 2 대입합니다. 2 대입해요. 9 곱하기 4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2니까 12 더하기 1 즉 36 빼기 12 더하기 1이니까 25 나오네요. 이렇게 그냥 대입하세요. 36 빼기 12 더하기 1 뭐 f0도 그냥 대입하세요. 0 대입합니다. 0 빼기 0 빼기 1 0 빼기 0 더하기 1이니까 1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fx의 의미와 f1, f0, f3 뭐 이런 거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x 대신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생각날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바둑돌을 배워가려고 한다. 처음에는 이제 흰색은 몇 개였고 검은색은 몇 개였고 뭐 검은돌 개수 같은 거 보면 살짝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혼자 풀 때 도움되라고. 검은돌 개수는 1이었다가 2단계에서는 4였다가 검은돌 개수입니다. 9가 되죠. 검은돌 하나, 넷, 9. 그럼 네 번째 단계에서는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줄일 때 하나, 두 줄일 때 2 곱하기 2에서 2개, 세 줄일 때 3 곱하기 3에서 3개, 9개, 네 줄일 때는 4 곱하기 4에서 16개가 나오겠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곱이 나오고 있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1단계일 때는 1개, 2단계일 때는 2개, 2단계일 때는 4개, 2의 제곱, 3단계일 때는 3의 제곱, 4단계일 때는 4의 제곱. 흰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4개, 1단계일 때 이미 4개죠. 2단계일 때 9개, 3단계일 때 이미 16개.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으로 나가는데 얘는 하나가 더 많죠. 4단계에서는 25개가 되겠죠. 그럼 y는 식으로 나타내면 y는 이건 흰돌입니다. x의 제곱하면은 검은 돌이랑 똑같잖아요. 1단계일 때 1개 나왔는데 1단계일 때 4개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을 씌워주면 됩니다. 그럼 1단계일 때는 2의 제곱 4개, 2단계일 때는 2 대입하면 3의 제곱 9개, 3단계일 때는 3 대입하면 4의 제곱 16개, 4단계일 때는 4 대입하면 5의 제곱 25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식이 검은 돌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죠. 뭐 거의 다 풀어줬네요. 어쨌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지금 보면은 2차 함수의 뜻과 뭐가 2차 함수인지 간단하게 식으로만 일단 뜻을 이해를 해도 그게 이제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이해하고 식 세우는 거랑 함수값 구하는 것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